장엄하고 미스터리한 배경음악 시작. 만약 제가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당신이 들어본 최악의 조언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이 영상의 제목과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99%의 사람들은 이 말을 치명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무관심이나 오만함 혹은 사회적 고립을 위한 변명으로 사용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지고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무감각해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더 날카로워지고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신경을 써야 하고 무엇을 완벽하게 무시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스토아적 비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지배하는 기술입니다. 상위 1%의 남성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결코 말로 설명하지 않는 바로 그 원칙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을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킬 열쇠를 손에 넣을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타인의 시선 때문에 망설였거나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심리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모든 스크롤, 모든 좋아요는 보이지 않는 평가의 잣대가 됩니다. 직장에서의 성과는 끊임없이 비교되고 당신의 모든 결정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난도질 당합니다. 이 끝없는 소음 속에서 남성의 내면은 서서히 침식됩니다. 불안, 자기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무리의 인정은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신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못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배의 선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승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외부의 혼돈 속에서 내면의 질서를 찾는 길,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대를 세우는 길. 이것은 고대 로마의 황제와 검투사들이 공유했던 정신적 갑옷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갑옷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분석하고 정복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 오해를 파괴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완전한 무관심과 동일시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관계를 끊고 비판의 귀를 닫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을 강인함의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현실로부터의 도피일 뿐입니다. 진정한 스토아적 강인함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의견이 당신의 내면에 들어와 당신의 평온을 파괴하도록 허락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외부의 소음으로 남겨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원칙, 통제의 이분법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절대적인 핵심이며
당신의 삶을 바꿀 가장 강력한 정신 모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주를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 당신의 판단, 당신의 의지, 당신의 행동입니다. 오직 이것뿐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감정, 그들의 말과 행동, 당신의 평판, 날씨, 경제 상황 등 사실상 그 외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시선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고 무의미하며 오직 당신의 에너지만을 고갈시킬 뿐입니다. 세 번째 원칙, 내면의 요새를 건설하라. 통제의 이분법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 즉 내면의 성체로 만드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개념을 통해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당신의 요새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로 지어집니다. 당신의 원칙,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자기 훈련. 외부에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아는 외부에, 즉 다른 사람의 인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아가 내면의 요새 안에 있다면 그 화살은 성벽에 부딪혀 힘없이 떨어질 뿐입니다. 어떻게 요새를 짓습니까? 매일 아침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상기하십시오. 당신의 하루 목표를 외부의 결과, 예, 승진가 아닌 내부의 행동, 예, 최선을 다한 업무 수행에 두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성벽을 쌓는 벽돌입니다. 네 번째 원칙, 가치의 기준을 재설정하라. 우리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에 대한 사회적 각본에 따라 살아갑니다. 부, 명예, 인기는 좋은 것으로, 가난, 비판, 무시는 나쁜 것으로 규정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각본을 찢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좋은 것은 미덕, virtue입니다. 지혜, 용기, 정의, 절제와 같은 내면의 탁월한 말입니다. 유일하게 나쁜 것은 악덕, 미치입니다. 어리석음, 비겁함, 불의, 방종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 즉 부, 건강, 평판, 심지어 죽음까지도 무관심한 것, indifference로 분류됩니다. 그것들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외부의 사실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칭찬한다고 해서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당신이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의 행동과 인격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이 관점을 채택하는 순간 타인의 평가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 최악을 상상하고 대비하라. 세네카는 이 기술을 프레메디타시오 말로룸, 피리메디타치오 마로룸, 즉 악의 예행 연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정신적 예방 접종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관련하여 이 기술을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적 비판은 무엇입니까? 공개적인 망신?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한 비난? 연인에게 차이는 것? 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죽는가? 나의 인격은 파괴되는가? 나는 여전히 내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훈련을 통해 당신은 두려움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게 됩니다.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원칙, 관점의 전환, 모욕을 재해석하라.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을 때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은 분노나 수치심일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말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당신에 대한 정보보다 그들 자신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안, 편견, 무지를 반영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물 그 자체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그들의 견해 때문에 불안해한다. 누군가 당신을 멍청이라고 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당신이 멍청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멍청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 의견에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치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어로 욕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소음일 뿐입니다. 7번째 원칙, 당신의 내면 법정을 세워라.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법정은 당신의 내면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이 판사이자 배심원이며 당신의 이성과 원칙이 법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다른 사람의 평가를 기준으로 당신의 하루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나의 가치에 따라 행동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용감했는가? 나는 절제했는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이 내면 법정의 판결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훈련을 꾸준히 하면 당신의 자존감은 더 이상 외부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8번째 원칙, 행동으로 증명하라. 말은 그림자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단지 말일 뿐입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는 당신의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게으르다고 비난한다면 그와 논쟁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꾸준함과 성실함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말로 반박하지 마십시오. 압도적인 결과로 증명하십시오. 스토아 철학은 사변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행동의 철학입니다. 당신의 인격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바꾸는 데 쓰지 말고 당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행동에 집중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행동이라는 실체는 그 어떤 말의 그림자보다 더 크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9번째 원칙, 역할 모델을 현명하게 선택하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며 배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내면의 강인함을 가진 사람들을 역할 모델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당신 주변에 혹은 역사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인물을 찾아보십시오.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세네카라면 이 모욕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질문은 당신의 관점을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에서 벗어나 이성적이고 원칙적인 영역으로 이동시킵니다. 훌륭한 역할 모델은 당신의 내면적 기준을 높여주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10번째 원칙,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문명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이성적인 질서, 즉 로고스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작은 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마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불가능한 임무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본성, 즉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무를 다하고 나머지는 우주에 맡기십시오. 11번째 원칙, 스토익 유머를 활용하라. 심각한 상황을 유머로 받아치는 능력은 엄청난 내면의 힘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롱하거나 비판할 때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유머를 사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의 발표가 끔찍했다고 말한다면 화를 내는 대신 웃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끔찍했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완전한 재앙을 목표로 했거든요. 다음엔 더 노력해야겠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집니다. 첫째,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비판에 상처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공격자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기대했지만 대신 당신의 여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셋째, 상황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스토익 유머는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당신의 자존감이 외부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가장 세련된 표현 방식입니다. 12번째 원칙, 동정심으로 비판을 바라보라.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적으로 보지 말고 고통받는 사람으로 바라보십시오. 세네카는 분노가 일시적인 광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과도한 비판과 공격성은 종종 그들 내면의 불안, 질투 혹은 불행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잠시 잊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반응은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당신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의 발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막아주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신은 그들의 불행에 휘말리는 대신 당신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13번째 원칙, 무관심의 기술을 연습하라. 모든 의견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의견을 무시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관심의 기술입니다. 당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들어오는 모든 피드백을 이 필터를 통해 걸러내십시오. 이 비판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 칭찬이 나의 성장에 기여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의식적으로 폐기하십시오. 마치
스팸 메일을 삭제하듯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정신은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으로 가득 찬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하지만 강한 정신력을 가진 남성은 방해금지 모드를 켤 줄 압니다. 그는 자신의 집중력과 에너지가 가장 귀한 자원임을 알고 그것을 어디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14번째 원칙, 당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비판에 취약합니다. 작은 흠집이라도 나면 그들의 자아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생의 자세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실수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일부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정당한 단점을 지적할 때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성장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로 여기십시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적 겸손은 당신을 방어적인 태도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줍니다. 15번째 원칙, 공동체의 힘을 활용하라. 스토아 철학은 고립주의가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보았으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어떤 공동체에 속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비웃고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며 당신의 내면적 강인함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자들의 우정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받는 피드백은 당신을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약이 됩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 그들은 당신을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성취했을 때 그들은 당신의 외면이 아닌 내면의 미덕을 칭찬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16번째 원칙, 저널링을 통해 생각을 명확히 하라. 당신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생각과 감정들은 명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지배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본질적으로 그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일기였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당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보십시오. 오늘 어떤 외부 평가에 감정적으로 반응했는가? 왜 그랬는가? 통제의 이분법에 따라 그 상황을 분석해보라.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나의 판단 외에는 없었다. 나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파도를 관찰하는 서퍼가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고 감정을 정리하며 내면의 요새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17번째 원칙, 육체를 단련하여 정신을 지배하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몸과 마음의 연결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단련을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는 훈련으로 여겼습니다. 힘든 운동을 할 때 당신은 불편함과 고통을 자발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소리치는 당신의 마음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자기 훈련, 인내,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이것들은 모두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데 필요한 정신적 근육입니다. 당신이 육체적으로 강해질 때 당신은 정신적으로도 더 강인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자세가 바뀌고
당신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육체의 지배는 정신 지배의 첫걸음입니다. 18번째 원칙. 침묵의 가치를 이해하라. 모든 비판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답변입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의견은 나의 평온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침묵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당신이 선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는 대신 당신은 당신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종종 내면이 공허합니다.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은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며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침묵을 연습하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의 내면의 힘이 자라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9번째 원칙.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라. 우리는 결과 중심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칭찬이냐, 비난이냐.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 있고,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과정에 대한 헌신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노력, 당신의 의도, 당신의 행동입니다. 활을 쏘는 궁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궁수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활 시위를 당기는 힘, 조준, 그리고 화살을 놓는 순간까지입니다.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맞는 것은 바람이나 습도 같은 외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궁수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벽한 조준과 발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당신의 역할을 수행하십시오. 결과는 자연에 맡기십시오. 진정한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20번째 원칙.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것이 아마도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스토아적 훈련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매일 상기하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사소한 의견이나 비판에 신경 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시간 낭비인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지막 날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후회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당신의 가치에 따라 충실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먼지처럼 사라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습니다. 당신의 인격, 당신의 관계, 당신이 세상에 남기는 영향. 메멘토 모리는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의 삶을 진정성 있게 살도록 촉구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음악이 다시 장엄하게 고조된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99%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기준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세워서 외부의 소음이 더 이상 당신의 현실을 규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자유는 당신의 비판자들을 침묵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유는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당신 내면의 그 부분을 침묵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내면 요새의 설계자이자 건축가입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거부할지 결정하는 문지기입니다. 이 지식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이것이 바로 평범한 남성과 스스로의 운명을 지배하는 남성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외부의 폭풍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고요할 것입니다. 당신의 요새는 굳건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작은 불꽃이라도 일으켰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당신의 집중력과 지적 탐구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내면의 힘을 추구하는 엘리트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원칙들 중 당신의 삶에 가장 먼저 적용하고 싶은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댓글을 통해 당신의 결심을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